정말 아빠야? 그래, 내가 네 아빠다. 내 이름은 쇼타. 대학교 2학년이다. 내가 2살 때 엄마는 이혼했다. 싱글맘이 되면서 생활이 빠듯해졌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참고로 엄마가 왜 이혼했는지는 모른다. 내가 물어보면 알려줄지도 모르지만 그런 걸 가볍게 물어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보진 않는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혼 후 16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쇼타, 지금 잠깐 괜찮니? 엄마, 무슨 일이야? 평소와 다른 어투였다. 딱 봐도 분위기가 다르다. 대체 무슨 일이지? 사실은 엄마 재혼하려고 해. 재혼? 미안해, 놀랐지? 당연히 놀라지. 근데 대체 어디서? 사실은 엄마가 결정사에 가봤어. 결정사? 그러고 보니 요즘 엄마는 꾸미고 나갈 때가 많았다. 남성을 만나러 가는 거라 그랬구나. 실은 이 사람을 소개받았거든. 그렇게 말하며 엄마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에? 이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멋있다. 그치? 타케루 씨라고 해. 정말 멋진 분이야. 화면 속 남성은 정장을 맵시 있게 입고 있어 굉장히 깔끔해 보였다. 솔직히 이런 사람이 미혼이라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멋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타케루 씨는 은행원이야. 심지어 그 AFJ 은행에서 지점장을 맡고 계셔. 지점장? 대단하다. 은행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 나는 지점장이 얼마나 대단한 임직원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적어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수입이 1,500만 원이나 된대. 지점장이 되면 그렇게 많이 받는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한 사람이네. 그치. 이제 엄마도 알바할 필요가 없어질 거야. 네 학비도 내주신대. 정말? 그건 감사하지만 이렇게 큰 애가 있으면 싫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정말 좋은 분이야. 그래서 갑작스럽지만 다음 주 일요일에 일정 좀 비워줄래? 상관은 없는데 혹시... 다음 주 일요일에 타케루 씨 집으로 인사하러 갈 거야. 전개가 너무 빨라. 좋은 일은 빨리 하라고 하잖아. 알았어. 맞다. 엄마, 결혼 축하해. 아직 그 말은 일러. 그렇네. 엄마는 아주 기뻐 보였다. 이렇게 기뻐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게 대체 몇 년 만인지. 매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만 하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나서 그런 힘든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좀 이상하네. 알바로 일하는 엄마랑 엘리트 은행원. 엄마가 타케루 씨에게 끌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타케루 씨는 왜 엄마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이게 아무래도 신경 쓰였다. 엄마는 충분히 매력적인 여성이니까 조건 없이 끌렸나 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 타일렀다. 우와, 대박. 타케루 씨의 집은 큰 단독주택이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집이다. 요시카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케루 씨, 오늘 잘 부탁드려요. 이쪽이 아들인 쇼타예요. 안녕하세요, 쇼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잘 부탁해, 쇼타. 네 얘기는 요시카 씨에게 자주 들었어. 그러셨군요. 아이, 타케루 씨도 참 부끄럽잖아요. 하하하하, 둘이 사이가 좋은 것 같아 멋지네요. 자, 이런 곳에서 얘기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나와 엄마는 타케루 씨의 집 안으로 안내받았다. 그나저나 정말 멋진 집이다. 살면서 이런 멋진 집에 들어온 건 처음이다. 자, 오늘 둘을 부른 건 앞으로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야. 좀 더 확실히 말할게. 언제 약혼하고 언제 결혼식을 올릴지 정하고 싶어. 어머. 오, 전개가 빠르다. 하하하, 쇼타, 절은 뜨거울 때 쳐라 라는 말이 있잖아. 그렇죠. 확실히 타케루 씨의 말은 일리가 있다. 엄마도 그렇게 말했으니 두 분의 마음이 같아서 안심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거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될 정도다. 그래도 언젠가 정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선 약혼일 말인데 다음 달에 바로 입적하고 싶어. 어때? 네, 꼭 부탁드려요. 그렇게 갑자기... 왜 그러니, 쇼타?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엄마도 아직 알바를 하고 있고 저도 대학이... 그건 괜찮아. 돈은 충분하니 대학도 계속 문제없이 다닐 수 있어. 그리고 귀찮은 수속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마. 네. 좋아. 그럼 다음은 식장이야. 결혼식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년 후 오늘은 어때? 난 언제든 좋아요. 오케이. 그럼 식은 어디서 올리고 싶어? 글쎄요. 오키나와라든가. 아니, 미안해요. 나도 참 욕심이 많아서. 무슨 소리야? 평생에 한 번뿐인 경험이니까 좀 더 성대하게 해야지. 그래, 괌은 어때? 네? 그런 굉장한 곳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여러 번 말했잖아. 돈은 충분하다고.
신난다. 나 해외에서 결혼식 올리는 게 꿈이었어. 타케루 씨 고마워요. 별거 아니야. 쇼타도 괜찮지? 네, 두 분이 좋으면 저는 찬성이에요. 좋아, 그럼 잘 부탁해. 이렇게 우리는 입장 얘기와 결혼식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 그나저나 위화감이 든다. 애초에 결정사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요즘 남녀 만남이 다 이런가? 그래서 나는 결정사의 교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사해보았다. 그러자 이건... 조사한 결과 개중에는 질이 나쁜 결정사도 있어서 만난 남성이 억지로 호텔에서 덮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건 알지만 엄마는 속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어떻게 타케루 씨의 본성을 알아낼 수는 없을까? 아, 그래! 대학 선배 중에 AFJ 은행에서 근무하는 선배가 있었지.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지도 몰라. 선배, 오랜만이에요. 쇼타!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타케루라는 사람 아세요? 그거 혹시 AFJ 은행의 타케루 씨 말하는 거야? 네, 아세요? 회사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저희 엄마 약혼자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위험한 사람인가요? 메시지로 말하긴 힘들어. 너 비어있는 날 있어? 내일 어떠세요? 알았어. 그럼 내일 10시에 역앞 카페에서 어때?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보자. 이렇게 나는 선배와 만나기로 했다. 회사에서 유명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유명한 걸까? 그날은 타케루 씨가 신경 쓰여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안녕. 선배, 오랜만이에요. 이분은... 이 사람은 타케루 씨의 전 아내이자 내 상사인 유키에 씨야. 전 아내라는 건 타케루 씨는 이혼한 적이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유키에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타입니다. 저 가능하면 유키에 씨의 얘기를 녹음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래, 물론이지. 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음성을 녹음하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쭤보고 싶은데 타케루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자 유키에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쇼타, 솔직히 말해서 타케루와 결혼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 유키에 씨는 타케루 씨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기 시작했다. 5년 전 유키에 씨는 타케루 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바로 타케루 씨의 바람이 발각되었다. 그때 타케루 씨는 매력 없는 네 잘못이야 라며 역정을 냈다고 한다. 심지어 밥이 맛없다, 집안일을 대충 한다라는 등 실컷 불평을 늘어놓아서 유키에 씨도 결국 반론했다. 그러자 네 잘못이지. 건방진 소리 하지 마. 그 말을 듣고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한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자 유키에 씨는 심신 모두 피폐해졌다. 결국 타케루 씨와의 결혼 생활은 3달 만에 파탄났다고 한다. 타케루 씨의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야. 뭐가 더 있나요? 그래, 사실 타케루 씨는 한 달 전에 해고당했어. 네? 하지만 지점장이라고. 지점장? 그럴 리가. 그냥 평사원이었어. 아니, 저는 분명히 지점장이라고 들었어요. 그건 타케루 씨의 거짓말이겠지. 말도 안 돼. 근데 왜 해고당한 거죠? 타케루 씨는 회사 돈을 횡령했거든. 선배의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AFJ 은행은 출근할 때 사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타케루 씨도 교통비를 받았다고 한다. 타케루 씨는 전에 출근에 편도 2시간이 걸렸는데 중간에 근무지 근처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은 금액의 교통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건 당연히 부정행위다. 그 밖에도 회사 경비로 클럽을 가거나 사원들과 육체관계를 가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또한 주의를 주면 화가 나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성격이라고 한다.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사실이야. 쇼타, 이건 억측이지만 불쾌해하지 말고 들어줘. 아마 네 어머니는 속고 있는 거야. 그렇겠죠. 근데 타케루 씨가 엄마를 속일 이유도 없잖아요. 왜 엄마를... 그건 타케루 씨의 인간성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야. 삐뚤어져 있다니 대체 무슨... 타케루 씨는 남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해.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네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결혼 직전에 차여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타케루는 삐뚤어진 사디스트라고 해야 되나? 삐뚤어진 사디스트... 쇼타, 네 어머니가 타케루와 결혼하는 건 무조건 막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다지만... 아니에요. 일단 엄마에게 말해볼게요. 이렇게 나는 유키에 씨랑 선배와 헤어졌다. 엄마한테 말해본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엄마가 믿어줄까? 특히 좋아하는 사람에 관한 일이니. 결국 이 일을 엄마에게 말해봤지만 예상대로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긴커녕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니? 라고 혼나버렸다. 이대로는 엄마가 결혼해버린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때 그래! 탐정에게 부탁하자! 라는 방법이 떠올랐지만 탐정에게 의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탐정의 의뢰비는 대체 얼마 정도일까?
그 생각에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니 20평 미만 집을 조사하는 건 5만에서 6만엔 정도라고? 잘 모르겠다. 아는 사람 중에 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탐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 어떻게 할지 고민한 끝에 싼 가격에 의뢰를 받아줄 것 같은 탐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자 어디 보자. 아주 싸게 의뢰 가능? 거기에는 싼 금액으로 조사해준다는 광고 사이트가 있었다. 이 탐정에게 부탁하면 싼 가격으로 조사를 받아줄지도 몰라. 근데 수상하다. 싸면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이트를 잘 보자 탐정의 프로필이 실려 있었다. 탐정 프로필. 20년 전에 집에 불이 났다. 불타는 집에서 아들을 구해낼 때 큰 화상을 입어 생사를 내맸다. 그 후 장기간 입원해야 돼서 이혼하게 됐다. 이혼 후 아내와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 그들을 찾기로 했다. 그 일을 계기로 탐정의 길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때 나는 내 어릴 때가 떠올랐다. 사실 우리 집도 화재에 휘말린 적이 있다. 그때 아빠가 구해줬지. 근데 왜인지 엄마는 아빠랑 이혼했단 말이지. 탐정의 이름은 타케다 히사시. 내 성도 타케다고 아빠 이름은 히사시였을 것이다. 이것도 무슨 연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 탐정에게 의뢰하기로 했다. 네, 의뢰이신가요?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네, 엄마가 조만간 결혼하는데 그 상대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서 그 증거를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참고로 상대 남성은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그게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격이 삐뚤어진 점이요. 참고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요시카예요. 요시카. 저기 죄송해요. 아까부터 왜 그러시죠? 아, 죄송합니다. 사적인 일이라 죄송하지만 이혼한 아내와 이름이 같아서요. 그리고 내 아들도 너와 비슷한 나이거든. 아, 그렇군요. 내 친부의 정보와 이 탐정의 프로필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설마 나는 히사시 탐정님의 얘기를 듣다가 진상을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죄송한데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봐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나는 엄마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드렸다. 요시카잖아. 설마 그래, 분명해. 이걸 봐주겠니? 탐정님이 그렇게 말하며 가져온 건 액자였다. 말도 안 돼. 이건... 그 액자 속에는 엄마와 나로 보이는 아기가 있었다. 이 사진은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내와 셋이서 찍은 거야. 정말 아빠야? 그래, 내가 네 아빠다. 그날의 화재. 상당히 큰 화재여서 소방대도 소화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만약 그날 아빠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 나야말로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나는 조사에 관한 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다. 그러고 보니 정말 물어보기 어렵지만 뭔데? 뭐든 말하렴. 왜 엄마랑 헤어진 건가요? 잘 물어봤어. 이걸 보렴. 그렇게 말하며 히사시 씨는 팔을 걷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화상 흉터가 남아있었다. 너를 구할 때 큰 화상을 입었거든. 당시 실려간 병원의 의사선생님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였어. 그렇게까지 저를 그런 각오로 구해준 거였다는 걸 난 지금까지 몰랐다. 정말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아니,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큰 화상을 입고 생사를 헤맸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했지. 그건 너와 요시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어. 그럼 왜 이혼하게 된 건가요? 그건 화상으로 엉망이 된 나를 네 엄마가 간병했기 때문이야. 요시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주 힘들었을 거야.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하기로 한 거지. 하지만 엄마는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나한테서 해방시켜주고 싶었어. 당시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나를 간병했거든. 게다가 네 육아도 있었지. 잠도 거의 못 잤을 거야. 그랬군요. 하지만 아내가 싫어진 게 아니야. 아니, 지금도 사랑해. 그런 아내가 남자에게 속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속고 있는지는 아직... 알았어. 그럼 네 어머니, 아니 요시카에게 내가 얘기할게. 예상하지 못한 급전개. 그리고 히사시 씨, 아니 아빠가 엄마를 설득하려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해 일주일 후 아빠를 집으로 데려왔다. 일주일 후. 엄마 쉬었다. 늦었구나. 오늘은 엄마랑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 갑자기? 어떤 사람이니? 들어오세요. 요시카. 여보?
오랜만이야 요시카. 보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하자 엄마와 아빠는 울면서 서로 껴안았다. 타케루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래, 유감이지만. 내가 녹음한 음성과 일주일 동안 아빠가 독자적으로 모은 정보를 엄마에게 보여주자 엄마도 사실을 받아들였다. 알았어. 나 타케루 씨한테 결혼을 거절한다고 말하고 올게. 타케루 씨는 폭력적이다. 엄마가 결혼을 거절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우리는 타케루 씨 집 밖에서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엄청난 소리가 들려서 우리는 서둘러 타케루 씨와 엄마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러자 이 자식이, 너 뭐 하자는 거야? 그만둬! 젠장, 이거 놔! 쇼타, 경찰에 전화해! 세상에, 타케루 씨는 엄마가 결혼을 거절하자 경노했다. 우리가 달려들었을 때는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이 도착했다. 범행을 인정한 타케루 씨는 폭행으로 체포당했다. 전에 근무하던 은행에 돈을 횡령한 데다 이번에 체포당한 것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타케루 씨를 소개한 결정사가 엄마에게 사죄하러 왔다. 타케루 씨는 여러 결정사에 등록해서 엄마에게 한 것과 같은 짓을 반복했다고 한다. 게다가 타케루 씨의 집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쉐어하우스로 빌린 집을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이다. 한편 아빠는 엄마에게 프로포즈했다. 엄마는 조금 고민했지만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사실은 엄마도 계속 아빠를 잊지 못한 걸지도 모른다. 아빠를 잊기 위해서 타케루 씨 같은 놈이랑. 아니, 이제 타케루 씨는 그만 생각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드디어 3인 가족의 행복을 손에 넣었으니까.